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험에 합격하는 사주라는 제목입니다. 어때요? 확 당겨오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과연 대학 입시에 합격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수능날 되면 어머님들 교문 앞에 가서 엿붙여 놓고 막 기도하는 심정, 그 심정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또 나아가서는 직장에 입사하는 운까지, 또는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시험과 관련된 것만 뽑아서 해볼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논술학원 20년을 하면서 학생들이 왜 일반 시험,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사주를 뽑아서도 했고, 전교회장, 전교부회장 이런 임원들을 뽑을 때 당선한 아이들의 사주도 같이 보겠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드릴 테니까 어떤 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명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찾으면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게 되고 그야말로 물리가 터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아이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아이는 갑신년, 신미월, 이민일, 기우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의 특성을 딱 한 번만 눈여겨서 봐주세요. 가장 큰 특성이 뭐가 있나요? 화가 없습니다. 화의 기운이 없어서 이 아이는 금의 기운과, 그렇다고 해서 수의 기운으로 치우치진 않았어요. 금의 기운이 강하고요. 자, 토의 기운도 강합니다. 월지를 토를 깔고 있잖아요. 그죠? 미토월에 임수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행히도 화의 기운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화의 기운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화가 이 아이에게는 재성의 역할을 해주는데, 재성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이 아이는 굉장히 알뜰한 기운을 가졌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이 아이의 성향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알뜰한, 그런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임수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깊은, 내면이 깊은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성은 여기에도 관인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관과 인이 서로 상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의 기운을 통해서 직업적인 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미래도 되게 기대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정권과 정인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었으니 나중에 우리나라의 국록을 먹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아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식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 이 식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독창력,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제가 가르치던 그 시점이 15세쯤 되는데요. 15세면 이 아이로서 봐서는 계유대운에 와 있어요. 자, 이 시기로 봤을 때는 겁재운이라고 해요. 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천간으로 봤을 땐 겁재운에 와 있어요. 이때 임수가 비견이 됩니다. 자, 비견이 되고 이때 15세가 겁재가 되는데, 겁재가 된다는 건 요 청소년 시기에 나쁘지 않아요. 재성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에 돈 벌어서 뭐 해요, 그죠? 어린 시절에 남자아이들에게는 이게 여자친구 이렇게 이성친구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성을 없애주는 역할 해줄 수 있고, 이 겁재 또한 그렇지만 이성친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견은 동성친구를 의미한다면 겁재가 이성친구를 예견해주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딱 봐도
얼굴도 약간 곱상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애들에게 아주 인기 폭발의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요 아이가 언제 학교에 입시를 했나 볼게요. 중학생인데 웬 입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요 아이들은 지금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특수중학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특수중학교를 입학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화의 기운이 없었잖아요. 없는 화의 기운이 2016년, 2017년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으면서 정제와 편제가 같이 와 있는데 때로는 정제와 편제가 요 공부한 시기에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요 아이에게는 없는 화의 기운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때 더더욱 좋은 오행을 팡팡 돌려주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로 가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인성을 확 잡아주고 그래서 인성이 자신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이때 역시 이때 신금과 유금이 역시 정인과 편인의 역할을 이렇게 정인과 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일까요? 2016년 하반기. 이때 이 아이는 10월에 입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공부 꽤 잘하는 아이였겠죠. 전교 아마도 그 학과 공부로는 1등을 한 고 2학기 2017년이 중1이었거든요. 전교 1등으로 정점을 찍은 경우가 되고요. 올해 2018년 무술년이 되면서 이 아이가 참 독특하게도 무술년 3월에 되면서 어때요? 무가 와 있죠. 이게 뭘까요? 이 아이에게. 관이 와 있어요. 그죠? 편관운이 와 있어요. 편관. 이 아이에게 편관운이 와 있으면서 편관운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반에서 급장을 맞게 됩니다. 반장이죠. 반장을 맞게 되고 내년에도 역시 정관운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3이니까 이때는 아마 전교회장까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의 2학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고 이 아이는 또 어떤 것 때문에 합격운이 그렇게 잘 들었었을까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갑신년, 신미월, 무자일 뭐예요? 개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말년에 정제 편제를 가지고 있고 자 자칫 잘못하면 요게 많아서 재성이 많아서 제자신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아이는 토를 일주로 가지고 있어서 토국수로 이 제다를 잘 유지해주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향입니다. 요 아이 역시 뭐가 없나요? 화의 기운이 없습니다. 화의 기운 찾아볼까요? 밑에서. 요 아이는 화의 기운이 여기 정화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화의 기운은 화생토로 인성의 역할을 합니다. 인성. 그래서 인성의 기운이 여기 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아이는 근데 10대 때 이미 아주 초년에 없는 화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30대, 40대까지 화의 기운이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화의 기운이 계속해서 자기를 화생토해 줄 수 있었어요. 대운에서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다는 목생화의 기운으로 더더욱 인성운이 발달돼서 이 아이는 늦게까지도 공부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2016년에 역시 화의 운이 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와 있었어요? 편인이죠. 편인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땐 또 무엇이 와 있나요? 정인으로 와 있죠. 정인. 편인과 정인으로 와 있으면서 인성의 역할, 없는 인성의 역할을 가득가득 채워줬기 때문에 요 시기에 이 아이는 당연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역시 특수중학교 계속 특수중학교 아이들 것만 하게 되네요. 그죠? 예를 들면 청심국제 중
무슨 강남에 있는 뭐뭐 예술학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학교들을 간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개인정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편인과 정인이 이렇게 와 있을 때는 이 아이에게 어떤 좋은 역할을 해줄까요? 입시운도 좋고 다 좋았을 거예요. 자, 화생토로 자기 기운을 생해줬어요. 왜? 이 아이가 약간 요거 보세요. 인성운이 없다 보니 자기 비견겁제만 있다 보니 여기서 약간 신약한 상태란 말입니다. 신약한데 이 기운이 자기를 받쳐주는 기운이 와 있으니 얼마나 좋은 작용이 됐을 것이며 그것이 인성운으로 와 있으니 그것이 공부와 문서, 뭐 학급 회장 이때 당연히 됐겠죠. 2017년에 상반기에 나갔다면 요 시기에 좋은 운이 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쉬운 건 이 아이가 자기 신약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다 보니까 이때 2017년에 굉장히 몸이 약해지고 아팠어요. 자, 화생토의 기운이 오긴 왔지만 이때 또 토생금의 기운으로 자기 자신을 빼어줘야 되는 이때 어땠을까요? 이때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기운을 빼주는 식신상관의 운에 와 있던 것입니다. 이때 자기 몸이 그만큼 약한 만큼 약해졌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이는 양일간이에요. 양일간. 음일간이 아니라 양일간이기 때문에 잘 자기를 컨트롤해내면서 버틸 수 있었고 무자일주 그 특성대로 토극수 해주면서 자기 기운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어딘가에 막 자기 재능에 계속해서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다행히도 여기에 비견겁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록을 놓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쇠의 작용이 되겠네요. 정록이 되지 않고 쇠의 작용만 되겠어요. 이때 또 자기 하나는 일지에 태의 작용을 놨기 때문에 12운성에 태의 작용을 놨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야가 빠졌을 때 자기가 머리는 좋지만 그 순수함으로 인해서 항상 갈등하게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때 또 2018년 어때요? 무술년 좋은 작용이 됐겠죠. 나의 기운을 생해주어서 친구 관계도 이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친구, 여자친구 문제, 뭐 동성친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2019년 상반기까지 좋다가 2018년에 자기 에너지가 더더욱 많이 빠져지는 그 시기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중3이에요. 중3 2학기 때 에너지를 잘 보충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잘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자축 합이 들면서 이 수국이 더 강해지면 그 기운을 더더욱 빼줘요. 그러니까 이때 다행히도 상반기에 좋은 기운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컨트롤, 자기 어떤 바이오리듬 조절을 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이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동영상에 어느 부분에 지금 다 찾아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의 사주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사주를 연구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국문학자로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 논술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목욕탕에 가면 약간 살찐 아줌마들이 있죠. 그 아줌마들 붙잡고 생년월일이 뭐예요?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의 사주를 연구하고 있어요. 왜 뚱뚱한지, 저 사람이 왜 말랐는지, 얼굴형이 왜 동그란지, 얼굴형이 왜 네모난지 이런 걸 다 찾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학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주가 필요했는데 가끔 이메일로 제 사주 분석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시고 계세요. 되게 감사한데 그걸 일일이 답장을 달기에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역부족입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장을 일일이 다 못 드려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분이
저 사주를 연구해서 크게 되실라나 보다 이렇게 좀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주학 기본서를 만들어 가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왜 이 자연의 학문이 이렇게도 중요한지 저는 좀 늦게 깨달아서 제 사주를 직접 보면서 하루하루 이 일간의 작용과 월간의 작용 또 연간의 작용을 확인해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12년이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12년. 왜냐하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해가 12지지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천간이 10간지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에서 12년은 매일매일 일간의 원리를 확인해야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역학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야심차게 준비해 볼게요. 이제 요 아이의 사주를 한번 봐드릴게요. 요 아이 딱 봐도 뭘 가졌나 볼게요. 병술년, 신축월, 경자일, 갑신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의 특성, 오행을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고 화생토, 여기 보세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어져서 금생수 이렇게 이어져서 수생목 어때요? 이렇게 아주 잘 흘러가는 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 얼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겠죠? 이렇게 겉모습도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물상론적인 건데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잘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요 부분에 앞부분에 축술형살이 있긴 있지만 그게 인성으로서 정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게 생겼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 맞고요. 자기가 경자일주예요. 상관을 지지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금이 3개예요. 신강할까요? 신약할까요? 자기 기운이 자기와 닮은 꼴이 이렇게 포진을 해줬고 토가 이렇게 포진을 해줬으니 신강하겠죠. 그죠? 극신강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신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도 강하고 어디 가서도 그냥 당당함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5학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운이 펄펄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기해대운에 살고 있습니다. 역시 어떨까요? 역시 요때도 신강한 아이인데 요때도 강한 상태인데 요때 다행히 너무 강한데 자기가 또 너무 고집이 세서 이 엄마는 어땠을까요? 조금 고생 좀 했겠죠. 엄마가 아이를 지도할 때 와 만만치 않아. 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말은 또 좀 잘해? 요때 그죠? 요 시기에 말은 또 좀 잘해? 그리고 엄마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라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어서 미국으로 보내라 이런 말들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때 기해 요 아이가 엄마 나 미국으로 보내줘 캐나다로 보내줘 하고 징징거리고 있는 인신사의 기운 때문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유학 가는 건 맘대로 되나요? 그래도 이 아이는 언젠가 곧 한 번쯤은 갔다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때 발동이 심했겠죠? 인신사회가 그게 다르겠죠? 그런데 요때 어떤 일이 있었나 볼게요. 요 아이가 화의 기운이 관운입니다. 아까 인성이 와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인성이 이렇게 잘 받침돼 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관인상생이라는 말 써줬잖아요. 그죠? 관과인이 상생되는데 이 아이는 인성이 이미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관운이 왔습니다. 여기에 해운에 이 정관운에 이 아이는 시험에 합격한다 공부 잘해서 그런 거보다는 이 전교 부회장 초등학교 5학년인데 2017년에 전교 부회장 자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이때 2018년에 또
공부 운이 왔는데 지금 사실은 요 아이에게 2018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신강한 상태에서 자기 고집이 너무 굉장히 센 상태라서 학교에서 큰 임원진은 맡았겠다.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이끌다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도 2019년쯤 되면 계속해서 발동하는 인신사회의 작용, 그러니까 역마살의 작용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엄마 나 유학 갔다 오고 싶어. 엄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유학원을 매일매일 쫓아다니는 거 보면 분명히 이때는 떠났다 오리라 봅니다. 너무 오래 있다 오면 사실은 유학을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있다 오면 한국에 돌아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어머니와 상담하기를 갔다가 잘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중고등학생을 잘 보내는 걸 권해보았습니다. 자, 이 아이를 통해서 전교 부회장에서 이제 내년에 전교 회장 갈 수 있을까요? 올해 말에? 올해 말에 편인이 또 와 있기 때문에 문서운으로 볼 수 있을런지 입시를 준비하면 또 모르지만 게다가 축술 형살이 같이 작용되고 그 시기에 양력 10월, 음력 10월 그쯤에는 또 술월이 옵니다. 요럴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전교 회장까지 가는 거는 좀 고민해보고 이 아이의 올해 10월에 전교 11월, 12월 요쯤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또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또 어떤 역할을 가졌을까요? 이 아이는 뭐 때문에 제가 또 뽑았을까요? 자, 이 아이는 개미년, 을축월, 기해월, 병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또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기해일주, 무가빔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데 이 아이가 간목이 여기서 정관입니다. 임수가 여기서 정제입니다. 자, 기해일주들은 되게 정제와 정관을 지지에 깔고 있는 자기 또 게다가 여기에 같이 자기 일지 자체가 정제예요. 이렇게 깔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좋죠? 벌써 좋은데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성의 단점은 금의 특성이 없어요. 어디에 있나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히도 이 아이는 충 및 충의 작용으로 우리가 충이라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충 및 충의 작용이 되면서 이 안에 있던 개신기 모두 다 튀어나와 주어서 자, 기가 튀어나와 주어서 좋은 작용을 해줍니다. 이럴 때 어떨 때? 충 및 충 말고 축진파? 요때 좀 충 된 상태인데 또다시 파가 되어서 그게 입고되는 상태 있죠. 개가 입고되고 기가 입고되고 개고된 상태 말고 개고 입고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요때 한 번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축술 및 삼용살이 오는 85세 대원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땐 이 아이에게 너무 먼 얘기니까 뭐 그까짓 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이 아이는 요 화의 기운 있죠. 정화의 기운 요게 이 아이에게 정인인데 정인이 어렸을 때부터 와 있습니다. 편인이 또 요때 15세 때도 와 있습니다. 요때 정편인이 와 있으니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공부를 잘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일 것이고 요 아이는 공부를 좀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3시간 공부했는데 국어 100점 뭐 이렇게 맞는 아이였었어요. 괜찮죠? 이때 왜? 관인상생 들어봤죠? 이게 얘가 정관과 정인이 이때 돼 있으니까
요걸 볼 줄 아는 분들은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할 거예요. 공부 잘 시켜보세요. 그 초등학교 때만 잘하면 안 되는데 이때 중고등학생 시절도 정인과 편인과 편관이 같이 또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있어서 요 시기에 이 아이는 학창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2016년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봐야겠네요. 이 아이는 아마도 2014년에 1, 2, 3, 4학년 2013년, 2014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학급 거기에도 요 시기에 다 합격을 하고요. 인성을 깔고 앉아있는 요 시기입니다. 합격을 하고요. 또 요 아이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교폭력 그 주제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때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원도 요때 합격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시기인데 이 아이가 죄가 많아서 죄다 신약이어 보이잖아요. 보기에. 그죠? 그런데 아닌 이유가 또 있습니다. 토극수로 이걸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을 다스릴 힘도 있고 제방도 있는 거죠. 끼도 엄청 많고 목생화로 잘 이어지는 요 시기도 좋고 그런데 25세 대운에 약간 아마 제일 요 시기에 다 좋았다면 요 시기에 자기 고집을 좀 버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요 시기만 잘 버틴다면 아마도 잘 넘어간다면 아니면 잘 지혜롭게 산다면 요때 35세 대운에 또 인성이 잘 받쳐주는 시기에 또 없는 금의 기운이 이렇게 식신상관이 같이 와줄 때 요때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거의 45세부터 60세까지 자기 창의력으로 인한 큰 뭔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 시기에 또 어땠나 볼게요. 당연히 없는 식신상관이 금의 기운이 이렇게 채워주고 인성의 기운이 이렇게 채워줄 때 정인의 기운이 채워줬을 때 이 아이는 중학교 입시를 당연히 합격을 했을 거고요. 요때도 역시 무슨 작은 대회 같은 거 나가면 끊임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요때 무술년을 또 잘 보내야 돼요. 무술년에는 친구관계 문제, 이성친구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축토의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강직성이 있어서 또 보수적인 면도 있고 나름대로 잘 버티는데 축술미 사명살이 작용되는 요 시기에는 축술미 여기 보이죠? 자,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요 시기에 축술미 사명살이 작용되는 요 시기에는 아마도 항상 자기를 좀 더 겸손하게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비견에 속하는 여자친구들 문제 이런 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자, 이때 다시 수의 기운이 강해져요.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이때 이게 중2, 중3, 고1, 고2 식신 상관이 오는 상관운에는 관성을 좀 극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또 한번 조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 부모님과 제가 요때 그때 같이 의논을 해볼 거예요. 중2, 중3, 고1, 고2, 고3 다행히도 요때 요 아이에게는 정관운이 오네요. 정관운이 오니 자 국립대를 노려봐도 될 거라고 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살아가는 또 인생을 제가 잘 지켜봤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고 계속해서 몇 년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 또는 제 자신의 하루하루 일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모든 월별 운세 또 입시에 관련된 운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에는
대입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 있잖아요. 그 선거에 나온 분들의 사주를 직접 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당선이 됐고 어느 시기엔 떨어지고 뭐 삼선 의원 또는 뭐 그런 분들의 사주를 직접 하나하나 직접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료조사하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선거에 당선했던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은 자신의 결단력과 노력에 따라 이 사주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주 8글자로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8글자를 아주 잘 풀었을 때, 우주의 그 진리를 잘 파헤쳤을 때 100% 알 수 있는 게 7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까지만 그 100% 기운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30%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마음 공부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주가 굉장히 좋은데도 사주보다도 못되게 사는 사람,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주를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은 자신의 사주의 분복을 알고 공부한 다음에 좀 더 노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사주보다 또 더 잘 사는 분들은 사주의 부족함을 찾아서 마음 공부로 채워가면서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본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제 주변에는 사주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한 50대, 60대, 70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의 사주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노력하면서 안 되는 건 내 것이 아닌 건 욕심 갖지 말자 라고 포기하고 나를 갈고 닦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학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운명학자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